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되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기술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군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등이 USB 7개 정도의 방대한 분량으로 20기가 넘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런 논란에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 모두 20기가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우리 전략물자와 국방기술자료 등으로 나타났고 다행히 KF-21의 설계 도면 등 탑시크리트급 기밀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자료의 유출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니라 7년 전이라고 알려져 더욱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개발 분담금도 줄여달라고 생떼를 부리던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경찰은 더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초기에 유출돼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던 자료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카이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내기로 했던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6천억 원만 낸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돌연 먹튀를 하는 바람에 아까운 국민 세금 1조 원이 갑자기 더 투입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석종곤 방위사업청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관련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대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KF-21이 시험 비행에서 국산 전투기 최고 속도인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다행입니다. 미항공모함 함재기 F-18 슈퍼넷의 엔진을 40% 국산화에 탑재했는데 순간 추력이 말 44,000여 마리가 끌어당기는 힘과 맞먹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속력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속 400에서 800km 저속 비행하며 기체 안정성과 미사일 작동을 시험해 왔는데 지난 시험 비행에서 기체 최고 속도 마하 1.8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속의 2배 가까운 마하 1.8은 시속 2200km로 국산 전투기 FA-50은 물론 미국에서 도입한 우리 공군의 전략 자산인 F-35A 라이트닝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좌우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전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 시험도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산 레이더로 87km 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를 추적해 격추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인데요. 유로파이터,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최고속도 돌파와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본격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밀레이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개발국이지만 뒤통수 치던 인도네시아를 보내고 오일머니가 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심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천궁2를 구매하며 한국과 방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었죠.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나토 표준 전투기까지 얻으려면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UAE는 한국과 탄탄한 외교 관계를 기반으로 방산 파트너십까지 굳건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KF-21 분담금을 UAE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작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부가 계속 지연될 경우 연체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대외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UAE 측은 지난해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유출 사건도 터지면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에 이은 기술 유출로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협력 여부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UAE가 새로운 협력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이즈에도 굴하지 않고 카이의 연구진들은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달 카이와 KF-21의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6년에는 양산 1호기가 생산되어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영공 수호 임무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처음 날아오른 지 2년 만에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양산 준비가 한창입니다. KF-21 개발을 위한 시험용 항공기 시제기는 모두 6대이며 양산 1호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2,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시험 비행은 가장 안전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들만 남게 되어 뒤로 갈수록 더욱 극한의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는데요. 뒤로 갈수록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다는 전투기 개발을 전 세계에서 첨단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에 도취되어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KF-21의 기체 플랫폼은 국산이긴 하지만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국산이 아닙니다. 자체 엔진 개발을 비롯해 현재 65% 수준인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지만 기존 경쟁국들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을 절대 쉽게 안 해줄 것입니다. 선진 기술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국방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를 선진국들은 이미 경쟁 상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이미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는데요.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장착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어지는 엔진은 F-18 슈퍼넷의 엔진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 모델입니다.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 미국 측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지난해 엔진 독자 개발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기술 투자 한 15년 동안 국내산 엔진 개발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진척을 보일 것이며 2030년대 중반에 개발 완료가 되어 2030년도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정부 측 관계자의 예상입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 KF-21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력 역시 18,000파운드 급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세계 여러 국가 간의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KF-21은 향후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란 적의 레이더나 감지 장비에 잡히지 않는 은밀한 작전 능력을 말합니다. KF-21은 동체와 날개의 형태를 최적화하고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적의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켜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엔진 배출구도 적외선 탐지 장비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F-2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록3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극초음속 무기와 무인 스텔스 기체 등과 함께 작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F-21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KF-21은 동체와 날개 아래에 총 10개의 하드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하드포인트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부착점을 말합니다. 이 하드포인트에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등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모드에서는 내부 무장함에 숨겨진 상태로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 적들에게 기습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KF-21은 인공지능 AI와 연결된 전투기입니다. AI는 인간과 같이 학습하고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적인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KF-21은 AI와 연동된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조종사가 필요한 정보나 명령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입력받아 조종이 가능합니다. 향후 카이는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KF-21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예산 배정 및 실제 전력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EA 일렉트로닉 어택입니다.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전자전이란 적의 정보전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KF-21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여러 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목표물을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방해파를 발생시켜 적의 레이더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의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AARGM-2R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하여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됩니다. KF-21EA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EA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좌형 KF-21B를 개조해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공격 EA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KF-21에 장착 예정입니다. 이 중 3개의 EA 장비는 2개의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되어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2개가 장착되는데 주변의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공격이나 전자 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 장착할 수 있도록 배열과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버전인 KF-21EX는 한때 KF-21 블록3로 불리던 성능 개량 버전으로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중국의 J-20, 러시아 수호이 57밖에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 KF-21의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되고 반매립식 무장 장착대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집니다. 여기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됩니다.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나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 등도 개량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EX는 카이가 준비 중인 NACS의 하부체계로 무인 전투기 등과 위성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는데 카이는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인 KF-21SA는 수출형 버전입니다.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KF-21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고 있으나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KF-21SA는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이 유동적이라 실제 수출 성공 시의 장비와 성능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KF-21 EA, EX, SA 세 가지 버전이 공개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세 가지 버전 모두 이제 막 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된 실정이라며 세부 설계 및 개발 비용을 받아 본개발로 가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KF-21EX는 개발 완료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계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 및 방위사업청이 KF-21의 완성과 양산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텔스기 성능 향상 계획이 큰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KF-21은 한국의 공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력화를 응원하며 한국의 공군이 세계 최강의 공군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